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지역 만드는 영상에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페이스가 겹쳐있는 객체를 정리해주는 애드온 작성이 완료가 되어서 해당 부분 어떻게 기능 작동하는지 그리고 유의사항이랑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해당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작성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애드온을 좀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버리려고 했었는데 때때로는 모델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애드온으로 일단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놔 드릴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클릭하면은 컨텍스트 메뉴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라고 하나가 있고요. 멀티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겠죠? 자, 일단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 자, 요거부터 사용하는 방법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가 단일 오브젝트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면이 다 겹쳐 있고 전체 그냥 면이 하나인 객체로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두 가지 경우를 보기 위해서 얘를 복사를 해서 얘는 일단 전체다 떨어뜨려 놓을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객체를 그냥 얘는 조인만 시켜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상태. 자, 그러면 단일 오브젝트일 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오브젝트일 경우에 우클릭하게 되면은 컨텍스트 메뉴에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라고 나오고요. 얘를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는 다 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다 잘라지는 거죠. 면을 하나를 삭제를 해보면은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은 겹쳐져 있던 면들이 다 사라진다.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해당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유의사항이 가능하면은 해당 면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뷰에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애드온이 작동되는 방식이 여기에 있는 나이프 프로젝트를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나이프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뷰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이 원래가 딱 붙어 있었으니까 Z축의 높이가 같았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잘라도 크게 무리 없이 잘리기는 하였으나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작업하는 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해당 기능을 작동하게 되면은 왼쪽에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안 보이면은 이렇게 아마 닫혀 있는 거니까 열게 되면은 메뉴가 확장이 되고요. 리졸브 엣지 레벨 1, 레벨 2가 있는데 레벨 1을 클릭하게 되면은 안쪽에 겹쳐 있던 면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면을 지워주면서 엣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클릭이 안 되고요.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레벨 1을 해제를 해줘야 클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많은 엣지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 남는 엣지들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 중간에 있는 이 버텍스들은 디졸브가 돼요. 근데 이 엣지들, 남은 엣지들은 디졸브가 되지 않는 엣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오브젝트 모드일 때 단일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 작동 시에 내가 선택한 객체들만 페이스를 삭제하면서 단일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해당 기능 작동할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정면에서 바라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 객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오류가 뜹니다.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뿜으니까 반드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내에 활성 오브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 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묶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일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일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따가 기존 코드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 기존 코드에서 수정한 것들이 있어서 기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다시 묶어주는데 제가 수정한 거는 얘네를 별도의 오브젝트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체 오브젝트를 잡고 해당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도 전체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페이스를 하나만 선택했을 때 요럴 때도 전체에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하나 이상의 페이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는 하나라고 봐요.
한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엘리먼트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실행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만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레벨 1, 레벨 2 이 옵션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능이 나이프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먼트가 한 500개 된다라고 하면 500번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져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적으로 잘라서 한 다음에 한꺼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내가 부분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얘가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게 더 빠르기는 해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가 렉 먹은 것처럼 잠시 멈춰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움직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요만큼만 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떨어뜨리면서 겹친 면을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겁니다. 그냥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멀티 유니온이 있는데 얘도 비슷하기는 해요. 일단 플레인으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우클릭, 멀티 유니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나이프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불림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잠깐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불림 모디파이어로 만드는 것을 했었는데, 불림 기능 자체가 이렇게 단면인 오브젝트에서 조금 기능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불림이 되면서 얘네가 좌표축이 살짝 뭐 0.0001mm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린을 하면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은 또 다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이동을 시키고 스냅으로 이렇게 붙여서 갔을 때 이 높이가 살짝 오차가 생겨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0.000001mm만 벗어나도 이게 기능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다르게 또 쓸 수가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불림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3D 객체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2D 오브젝트일 때와 3D 오브젝트일 때 두 가지 경우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복사를 해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페이스가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일 때 그냥 오브젝트 모드에서 우클릭해서 멀티 유니온 하면은 얘네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얘는 옵션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쪽에 있는 엣지를 지우는 게 더 애매하고 선택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단 지금 보면은 여기 이상하게 잘리죠. 이상하게 잘리는 이유는 면이 완전히 겹쳐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할 때마다 이게 바뀝니다. 여기가 항상 이상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불린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페이스가 나눠져 있기는 해요. 얘를 지워보면은 여기만 구멍이 뽕 뚫리고, 얘를 또 지우면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리기는 하죠. 그리고 겹쳐져 있던 부분들도 이렇게 다 잘 잘리고요. 이렇게 3D 객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이거 하나만 위로 조금 올려 놓을게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만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활성화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전체 오브젝트가 아니고 요만큼만 같이 합치고 싶다 그러면은 그만큼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우클릭해서 멀티 유니온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일 오브젝트로 이렇게 묶이면서 불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린 면을 보면은 잘 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잘 잘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불린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벽체 만들거나 이럴 때 막 겹쳐놓고 만들어 놓고 그냥 정리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반복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남은 객체까지 선택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페이스가 하나만 남아서 지워지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에디트 모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기는 한데, 에디트 모드에서 작동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되시는 게, 만약에 이렇게 열려있는 두 개의 면을 잡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린을 적용할 때는 항상 불린이 적용될 면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 부피를 가진 상태로 선택이 되어야 얘네가 제대로 달려져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요렇게만 선택을 하더라도 이 엘리먼트 단위로 자동으로 잡아주게끔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선택한 만큼이 분린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추가는 안 시켜 놓은 상태니까 사용하실 때 요거는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능 사용하실 때 만약에 요렇게 4개를 선택하고 이 엘리먼트를 전체 다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 링크 링크드, 저는 지금 단축키를 5번으로 바꿔놨어요. 들어가서 셀렉트 링크드 올 해서 심으로,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L키 눌러서 셀렉트 링크드 올이 아니고 그냥 셀렉트 링크드죠. 이렇게 하면은 현재 활성화 객체에서만 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L키가 아니고 셀렉트 링크드 올로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기능 작동하시면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가 지루한 시간이죠. 내가 굳이 지루하게 코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건드려야 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건드려져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닛 스케일 등등에 따라서 해당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띄엄띄엄 보시더라도 중간중간 중요하신 사항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타임스탬프를 가끔씩 만들어서 넣기는 하는데, 저도 먹고 사는 일이 다른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그렇게 영상 편집하면서 다 기록을 해놨다가 할 수가 없어서 영상 편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할 때 거의 단순히 컷 편집 위주로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해놨다가 또 업로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가 뭐해서 지금도 집에 잘 못 가고 있어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는 하기 때문에 제가 타임스탬프를 매번 영상마다 못 남겨드리는 거는 좀 죄송스럽기는 하고요. 일단은 해당 코드가 어디서 등장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잡담할 시간에 빨리빨리 설명드려야죠. 자, 블렌더 아티스트에 이런 게 한번 올라왔었어요. 근데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린 것과 동일한 기능이기는 한데 이게 2.79 버전에서 7군자 하여튼 7버전 때 개발이 됐던 거라서 이렇게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됐었는데 뭐 중간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막 나오다가 2.8 버전 내서 작동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내려가면은 자, 여기 2.8 버전에서 되게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문제는 마지막 글이 2.93에서는 되는데 3.0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2.93에서 썼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코드를 살펴보니까 줄만 몇 줄 위아래로 바뀌어지면은 작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3.3에서 되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링크를 올려놨고요. 자, 해당 다운로드 링크는 요 블렌드 아티스트 페이지 말고 업로드 페이지로 다운로드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가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기존 코드고요. 왼쪽에 있는 코드가 제가 수정한 코드예요. 그래서 수정한 것들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자, 맨 처음에 import bpy bmesh 들어왔는데 제가 bmesh를 사용하지 못해서 bpy 모듈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 프로퍼티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프로퍼티를 다양하게 다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애드온에서 사용되는 거는 불 프로퍼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만 그냥 가지고 왔고요. 추가적으로 타임을 임포트 했습니다. 요거는 아래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존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일 때만 사용 가능하게 이렇게 풀 함수 집어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서 아래쪽에서 반복되게 기능을 실행시켰고요. 실질적으로 기능 작동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니까 아마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일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시작은 똑같습니다. 여기 ob old 해서 컨텍스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bpy.context.active_object 요거랑 동일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언제 bpy가 들어가고 언제는 빠져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자, 다음 줄을 보면은 여기
메시 세퍼레이트 셀렉티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였는데 기존에는 에디트 모드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였으니까 에디트 모드인 상태였겠죠. 자, 그런데 저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했기에 에디트 모드를 한번 들어가게끔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세퍼레이트 시키는 겁니다. 일단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냥 갈게요. 전체나 부분이나 같기는 하니까. 전체를 선택을 하고 메시, 세퍼레이트, 셀렉트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오브젝트가 세퍼레이트가 됐기 때문에 기존 객체가 남아 있어요. 기존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메시가 없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됩니다. 이 객체가 여기서 말하는 오비 올드인 거고요. 일단 설명은 기존 거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나 중간에 추가된 거 있으면 추가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음 줄 보면은 오비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데 오비라는 오브젝트는 뭐냐? 리스트에 자, 선택한 오브젝트에서 올드 오브젝트를 제외한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 중에 메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오브젝트를 오비라고 칭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올드는 bpy 데이터 오브젝트에서 대괄호 안에 땡땡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리스트로 담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 파이썬 콘솔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글씨가 좀 겹쳐서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bpy 데이터 오브젝트 하고 나서 그대로 탭을 눌러보면은 현재 들어와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죠. 아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리스트화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쳐보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일단 담고요. 그리고 현재 선택된 객체를 전체 다 디셀렉트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OB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OB 오브젝트는 뭐였냐? 여기에서 설정한 새로 만들어진 메쉬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인 거죠.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은 액티브 오브젝트를 얘로 설정을 해줬어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액티브 오브젝트로 한 이유는 자, 아래에 있던 메쉬가 없는 이 오브젝트가 활성화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안 되니까 전체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객체를 선택하는 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액티브 오브젝트로 그냥 한 겁니다. 대신에 액티브 오브젝트로 하기는 하되 선택은 안 한 상태예요. 자,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활성화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에디트 모드 들어가게 되면은 활성화 오브젝트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에디트 모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보면은 세퍼레이트, 루즈 파츠 이렇게 해라. 얘네를 자, 3D 뷰에서 에디트 모드인 상태에서 메쉬의 세퍼레이트, 루즈 파츠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별도의 오브젝트로 떨어져서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라. 자,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현재 있는 오브젝트를 전체 담은 것이 뉴죠. 아까 올드가 있었고 뉴가 있고요. 뉴에서 올드를 빼게 되면은 지금 활성화 오브젝트인 이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new obs append ob 현재 활성화인 오브젝트 요거까지 포함하는 결국은 이만큼의 객체를 new obs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 요만큼의 오브젝트에서만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를 추출해내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오브젝트 모드는 솔직히 빠져도 돼요. 왜냐면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모드 그냥 남겨놓고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넣은 코드에서는 여기 스플릿 엣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해당 에드온은 나이프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에드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떨어뜨리고요. 각각의 오브젝트로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아래에 있는 객체 추가 선택 나이프 프로젝트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잘라지죠. 잘라진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 위에 있는 객체 선택하고 메쉬에 나이프 프로젝트 하게 되면은 여기 페이스가 하나죠. 얘를 밑으로 살짝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만 잘라집니다. 나이프 프로젝트의 기본 기능이 이런 거예요. 외곽선으로만 이렇게 잘라주기 때문에 얘네가 나중에 면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서 잘라지는 부분은 이렇게 끝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는 엣지가 남아 있어야지만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메쉬에 스플릿 페이스 바이 엣지 이렇게 해서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는 하나지만 두 개로 나눠지는 이렇게 엣지가 오픈이 되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나이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메쉬에 나이프 프로젝트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페이스가 두 개로 찢어집니다. 그러면 위에 거도 똑같이 잘라지고 아래 거도 똑같이 잘라지기 때문에 지워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플릿 엣지를 사용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래쪽에서 반복 구문을 넣었는데 반복을 좀 제외를 시켰어요. 자, 기존 코드 먼저 볼게요. 자, 기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 포 구문을 해석해 보면은 len u obs 현재 지금 새로운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객체를 5개 정도만 남길게요. 자, 요렇게 5개만 있다라고 봤을 때, 자, new obs가 지금 요렇게 5개죠. 자, 그리고 len이라고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len new obs는 5가 되는 거고요. 레인지를 잡아줬기 때문에 1에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에서 5 사이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쉽게 보기 위해서 이게 순서가 정확하진 않지만 i가 1, 2, 3, 4, 5, 6. 이 객체를 6개로 해놓고 5개라고 우기고 있었네요. 이렇게 6개 1에서 6일 때 보는 거고요. 그리고 j는 레인지 len 똑같죠. 결국은 j도 1, 2, 3, 4, 5, 6 이렇게 일단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가 1일 때만 볼게요. i가 1일 때 j도 똑같이 그냥 1, 2, 3, 4, 5, 6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i와 j가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1이고 1이 아닌 경우에만 반복을 하는 거죠. 뭘 하냐면은 나이프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기존에 실행이 안 된 이유가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j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i를 액티브로 만들고 에디트 모드를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이프 프로젝트 사용할 때 하나 선택하고 얘를 액티브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에디트 모드를 먼저 들어간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순서가 맞지가 않아서 에러가 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이프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만큼 그냥 나이프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i가 1일 때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5번을 반복을 하죠. 2일 때도 5번 반복, 3일 때도 5번, 4일 때도 5번, 5일 때도 5번, 6일 때도 5번. 자, 결국은 이 5개의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이프 프로젝트를 몇 번을 하느냐? 5번씩 6번. 결국은 30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5번만 실행할 수 있게끔 좀 수정을 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전체 객체를 해제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i를 선택을 하는 거죠. 얘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이제 포구문을 집어 넣은 거예요. 자, i가 1일 때 얘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for obj인 uobs obj라는 오브젝트가 uobs 결국은 요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다 선택해라 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요거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같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같이 선택을 해서 나이프 프로젝트는 한 번만 해라.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만 반복 구문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빠져나와서 나이프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 선택 반복 나이프 프로젝트 한 번. 왜냐면 선택을 하는 것만 반복을 하면은 나이프 프로젝트는 5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프 프로젝트가 다 실행되면은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설명 그냥 대충 할게요. 전체 오브젝트를 조인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기능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비메시가 나오는데 이 비메시를 제가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바꾼 거예요.
기존 거를 한번 보면은 여기 리무브 더블 해서 버텍스를 전체 다 머지 시켜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if 셀프 플래그 기존에 있던 요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옵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중간에 각도로 디졸브를 시키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하는 버텍스가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버텍스는 그대로 다 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기존 거는 일단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코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만큼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나이프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실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버텍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모드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머지를 여기서 시켜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작업하는 스케일에 따라서 얘네가 버텍스가 붙지가 않고 이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 스레숄드 값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스레숄드 값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전체 머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디셀렉트를 해라. 그 다음 엣지 모드를 들어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 모드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여기 넌 매니폴드 셀렉트에 넌 매니폴드를 해라. 어디 있느냐, 셀렉트 바이 트레이트 넌 매니폴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빼고 여기에 있는 바운더리만 선택을 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 갑자기 또 버텍스로 갔네요. 엣지 모드에서 바운더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엣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버텍스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인버트 해라 하면은 애드온이 실행된 직후에 선택된 버텍스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아래 여기 셀프 레벨 1, 2일 경우 체크를 했을 때 뭘 해라? 레벨 2가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에 대한 옵션이 동시 선택은 안 되는 거고요. 동시에 선택이 아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레벨 1이 켜졌을 때는 자, 디졸브를 해라 그냥. 자, 디졸브를 하는데 유즈 페이스 스플릿만 true로 해라. 요거는 뭐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일부 엣지를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디졸브를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레벨 2일 때는 어떻게 해라? 자, 일단은 셀렉트를 하는데 인버트를 해라. 안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 모드로 가라. 그 다음에 다시 또 인버트를 해라.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엣지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디졸브를 시켜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엣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능 작동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클래스 한번 설명드릴게요. ID 네임, 라벨, 옵션 이렇게 그냥 붙는 거고요. 여기에 밑에 불 프로퍼티를 달아줘서 실행된 이후에 옵션 창이 열리게끔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이제 실질적으로 기능이 실행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바로 실행이었는데 줌을 한번 해준 겁니다. 이 줌을 해준 이유는 한번 또 보고 올게요. 이거 또 설명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편집하기가 겁나네요. 자, 플레인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려 놓고요.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스를 그냥 임의로 채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얘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나이프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거 선택하고요. 에디트 모드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봐야겠죠? 메시의 나이프 프로젝트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잘렸죠? 잘려서 여기만 페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잘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지금 탑뷰에서 자를 거예요. 자, 나이프 프로젝트 실행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하나씩 건너뛰고 자르죠. 자, 뷰 디스턴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이프 프로젝트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줌을 당겨서 자르고 다시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프 프로젝트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얘를 똑같이 기능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멀리는 가는데 옆으로 멀리 가서 얘를 바라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능 작동될 때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메시의 나이프 프로젝트 잘 잘리죠. 옆으로는 멀어져도 얼마나 멀어져도는 모르겠는데 멀어져도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뷰 디스턴스 줌 레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현재 줌 레벨을 한번 저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줌 디스턴스를 0.1로 한번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한번 갱신을 시켜주는 건데 이 화면 갱신을 안 해주게 되면은 기능 작동이 되다가 중간에 그냥 먹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줌 레벨을 활용하는 코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뷰 디스턴스를 잡는 이 부분은 텍스트 에디터나 파이썬 콘솔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자, 왜냐? 자, 여기 보면은 BPY, 컨텍스트 에어리어, 스페이스하고 액티브라고 되어 있죠. 현재 활성화인 공간을 잡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파이썬 콘솔에 있어서 뒤에 있는 리전 3D 이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고요. 파이썬 콘솔에서 해당 부분을 쳐보면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탭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들어오는데 액티브까지는 들어왔죠. 점 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여기에 리전 3D가 없습니다. 자, 왜냐? 여기에서 지금 액티브까지만 치고 엔터를 해보면은 스페이스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콘솔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줌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클래스 지정해서 3D 뷰에서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줌을 땡긴 다음에 작업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전체 다 끝난 다음에는 줌 CUR 처음에 저장했던 줌 레벨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줌 레벨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애드온을 작동을 해도 줌이 변경됐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브젝트 모드일 때 어떻게 하는가? 자, 오브젝트 모드인데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단일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그냥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전체 선택한 상태로 기능을 실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하나 이상인 경우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를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조인을 하고 실행을 해라 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에디트 모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맨 처음에 오브젝트 모드를 나갔다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는 뭐냐? 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제가 비메시를 못 써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에디트 모드로 들어온 상태에서 페이스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사용하면 돼요. 현재 활성화인 오브젝트에서 폴리곤을 보는 거고요. 자, 폴리곤 0번 점 셀렉트 0번이 선택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풀수가 뜨겠죠. 왜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잡혀 있으니까.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코드를 넣고 엔터를 눌러보면 여전히 폴스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 코드는 에디트 모드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아니고 오브젝트 모드일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은 true가 뜨죠. 자, 그래서 현재 페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페이스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바로 이 코드가 실행되면 안 되고 오브젝트 모드를 다녀와야 얘가 인식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셀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줬어요. 자, 여기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현재 선택한 페이스가 몇 번 페이스인지 요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아래에 있는 포 구문을 보면은 현재 지금 자, 에디트 모드일 때 보면은 현재 지금 포함되어 있는 전체 폴리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폴리곤 지금 6개가 있죠. 6개의 폴리곤을 판단을 했을 때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와 false를 제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위에 오브젝트 모드를 나갔다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페이스가 누구누구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선택된 폴리곤을 확인을 했더니 만약에 전체 폴리곤의 개수와 현재 선택한 폴리곤의 개수가 동일할 때 결국은 다 선택했을 때죠. 자, 그리고 선택된 폴리곤의 개수가 한 개나 한 개보다 적은 경우 결국은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했거나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를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작동해라. 자, 그게 아닌 경우는 부분만 선택을 했을 때죠. 이럴 때는 자,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인버트 시킨 다음에 얘네를 디태치 시키고 오브젝트 모드를 나갔다가 전체 선택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모드를 들어와서 전체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와서 우클릭했을 때 메뉴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함수로 지정하고 나서 여기 레지스터 이렇게 넣어 준 거고요. 그래서 에디트 메신 상태에 항상 우클릭 메뉴에 뜨게끔 만들어 놨고,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일 때도 우클릭 메뉴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여기에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자, 이 뷰 디스턴스
제대로 안 될 때는 요거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move 더블 요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60번 줄과 79번 줄을 잘 본인이 작업하는 작업 스케일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D 객체를 한꺼번에 유니온 시켜주는 이 기능이죠. 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맨 마지막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야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드가 말씀드렸듯이 줌 레벨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엣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잘라지지가 않아서 불린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폐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조금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애드온으로 만든 거고요. 얘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실행되는 부분만 볼게요. 아래쪽 부분은 뭐 크게 다른 게 없으니까. 자, 여기 실행되기 전에 저도 이제 수정을 하면서 다시 업로드를 하기 전에 물 프로퍼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쭉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오브젝트 선택하고 하는 과정은 뭐 얼추 비슷한 과정이라 중간에 빠진 것들만 좀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실질적으로 기능 실행되는 거는 요 아랫부분이죠. 여기만 중요한 거니까 요거만 한번 볼게요. 자, i는 0이 아닌 경우. 자, 결국에는 이 멀티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얘네를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은 얘네를 가지고 separate by lose parts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다 떨어뜨리는 과정을 먼저 한번 거칩니다. 이렇게 거치고 난 이후에 자, i는 0이 아닌 경우 이 객체 중에 0번 객체를 하나를 잡고 얘를 불린을 주는 겁니다. 모디파이어에 불린을 주고 그리고 나서 유니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타겟 오브젝트는 2번 잡았다, 3번 잡았다, 4번 잡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0번 오브젝트를 활성화 객체로 한 다음에 이 유니온 줬던 것을 그냥 어플라이 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객체, 불린 대상 객체였던 타겟 오브젝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리무브에서 여기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선택을 해제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해당 부분을 수동으로 해보자면은 자,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고 모디파이어에 불린 주고요. 여기에서 유니온하고 타겟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플라이 하고요. 얘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린을 주고요. 유니온 타겟 잡고 얘는 어플라이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객체는 삭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고요. 다 하고 난 이후에 코드로 돌아가서 에디트 모드 들어간 다음 전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 더블 이렇게 해라. 혹시라도 불린되면서 겹쳐지는 버텍스가 생기면은 지우려고 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는 게 얘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게 만들게요. 얘네는 뭐 추가적인 옵션 없이 그냥 기능만 실행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할 거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얘도 여기서 페이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 요거는 있어 줘야겠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 안 그러면은 혹시나 또 모를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애드온은 제가 다운로드 링크 영상 하단에다가 남겨 놓을 거고요. 애드온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그렇게 어렵게 써 있지 않으니까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해당 기능도 역시나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단순하니까요. 해당 기능이 유용하신 분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해당 애드온을 사용하게 되면은 벽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벽체를 대충 막 구성을 해 놔도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전체 선택하고 한꺼번에 유니온 이렇게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겹쳐지는 면들은 다 사라집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이런 점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린이 계산이 되면서 면이 완전히 겹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는 남아 있을 수 있으나 면이 겹쳐져서 우글거리는 현상은 안 생기니까요. 토폴로지가 엉망으로 되는 거는 우리가 작업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솔리드한 객체를 만들 때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죠.
토폴로지는 신경을 안 써도 렌더링에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작업 하실 때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에드온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저도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채널을 만들기는 블렌더 투시도 채널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꾸 에드온만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